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과제 연구라는 주제로 김영수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과제 연구라고 작년에는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 운동의 방향성 연구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 운동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큰 범위의 과제 연구라는 주제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도 백서를 쓰려고 합니다. 학문적인 입장도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어떤 행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발 비슷하게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지만 이게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메일을 적으세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정철 대표님 그 단체에서 이창구 박사님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재판이 있다 그래서 갔을 때, 저는 그때 그 연구 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보고서를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2000페이지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기관들이 조사한 이거를 퍼뜨려야 돼요. 퍼뜨리면서 알리면 어느 순간인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잖아요. 식민세관 너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그냥 자연히 채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학술대회를 채워서 올라가다 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시민운동 함께 하다가 이거를 학문으로 남겨야 되겠는 게 더 중요하겠다. 50년 뒤를 100년 뒤를 바라보고 그러면 누군가는 다시 찾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메일 주소를 기록해 주시고 010-3763-3222번입니다. 제 휴대폰 번호.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면 춘천 박물관이 했던 18년, 19년, 20년 그거는 목차만 있구나. 학술 대회 자료집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30일 날 문화재청이 연구를 이게 발굴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내고 학술 대회를 했던 책이 또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PDF로 떠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가 가능하신 분들은 연구를 해서 이거를 퍼뜨려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해서든 뭐 학술 대회를 해서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음 장이요.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과제 연구에 제가 첫 번째는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라고 했어요. 작년 같으면 문화재청만 했다면 이번에 행정안전부까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왜 그 정부 조직 구조가 2원 4처 13부 13청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청이 들어왔다가 부까지 올라가서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원 4처 13부 13청, 저는 이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부가 있고 청까지도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와 도의회, 그다음에 법 제정과 법원 소송 이게 법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법원 소송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작년까지 당했던 상황, 올해 또 접한 상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4번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맨 위에다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타켓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적 부패가 분명히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용어로 되어 있는가가 이제 누군가가 그걸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학자가 제도적 부패라는 형법인가 행정학 쪽에 그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 부패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일이구나를 알리고 싶어서 이제 소절로 제도적 부패라는 장을 넣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1번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1번 문화재청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그 보고서가 2000페이지 보고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도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춘천 중도 역사
이제 보존 학술 대회 때는 이게 그냥 표지일 거예요. 계속 그게 얼만큼을 가던 간에. 근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게 다 여기 아까 우두동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다 유적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구 지정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만 갑자기 파서 관광 개발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제가 작년 올해 문화재청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질문이 뭐냐면 2004년에 북한강 유역을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중도가 들어가요. 여기가. 그리고 1310만 제곱미터였어요. 여기 주변 부지까지 해갖고. 근데 이 법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풀었겠어요?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풀었어요. 풀었고 그다음에 2010년 11월에 매장 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틀어졌다는 거. 이때 이제 개발하려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랬고 또 다시 2011년 9월 21일 날 문화재 시굴계획 심의를 해요. 1차로 심의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10월 18일 날 문화재 발굴 허가를 해주면서 시간을 60일밖에 안 줘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60일 동안에 그걸 어떻게 다 발굴 조사를 하냐는 거예요. 장난이지. 지금도 제가 이제 그 표본 조사를 하면 뭐 1m당 하고 또 간격 띄어갖고 저는 땅을 다 파서 다 보는지 알았어요. 근데 문화재청 가니까 그게 아니래요. 일정 구역하고 또 남겨놓고 저기 띄워놓고 또 일정 구역을 표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조사하는 것과 이 표본 조사하는 것 사이에 유적이 나온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쓸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이 됐어요. 이제 건축 예정지 유물 발견되면 정밀 발굴 비용을 지주에게 부담한다예요.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문화재청 가서 그 박윤경인가 그분한테 많이 따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대요. 그리고 중도 매장 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 비용을 문화재 위원들은 200억을 달라고 했는데 중도개발공사가 100억만 줬어요. 그래서 60일 만에 졸속 조사를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우리한테 드러난 2000페이지 보고서 말고 없어진 것도 무궁무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1차 발굴했을 때가 12만 2025제곱미터만 발굴했어요. 레고랜드 그 지역만 해도 28만 제곱미터거든요. 중도 전체가 128만 어쩌고 129만 정도 돼요. 거기에서 이거는 10%밖에 안 했잖아요. 10%밖에 안 했는데 1400여 개의 청동기 유구가 나오고 고인돌 101기. 근데 나중에 여기 환호지역하고 더 파고 나면 고인돌은 170기가 나와요. 그리고 집터는 917기. 구덩이 255기. 이거는 1차 발굴이에요. 그래서 환호와 집터와 고인돌이 단일 공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량으로 나온 거는 처음이다예요. 중도 유적이 왜 중요한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고인돌과 환호지역. 환호는 부도지에 가면 환호가 나와요. 부도지라는 책을 보시면.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다 없다 뭐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도지는 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서가 아니었던 거지. 박재상 선생이 지으신 건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문 두 가문이 있다라고 늘 얘기해요. 영해박 씨 가문하고 고성희 씨 가문이다. 두 가문이 지켜내 온 것들이 그 선도의 맥을 따라서 어쨌든 끝까지 지켜낸 건 두 가문이고 부도지하고 환단고기를 우리한테 단군세기하고 태백일사를 우리한테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공간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무지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얼만큼 보존할 수 있는가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그래가지고 이게 발굴을 하는데 여기 A구역은 한강문화재연구 이걸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색깔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 색깔별로가 한 구역씩 파트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한백문화연구원 잘 보고서 약식 보고서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구역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화재청 갔을 때 이걸 보고 나서 니네 여기는 발굴 안 하지 않았느냐, 여기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그때부터 따졌어요. 따졌는데도 했는데 니네 지도상에 왜 없냐. 요즘 지금 이제 시민운동가들이 여기하고 여기 막 고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근데 77년 중앙박물관이 일부 했고 80년대에 좀 했고 그다음 좀 지나서 4대강 사업 때는 이 변두리를 했어요. 변두리에 이 뚝길 따라서 조금 하면서 뚝을 높였어요. 이 중도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거기서도 많은 유물유적이 나왔다는. 그리고 지원구역 뭐 이렇게 해갖고 쪼개는 거예요. 한강, 한백, 예맥, 고려, 한월, 강원,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여기 어디야? 국토문화재연구원까지 7개 단체가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여기다는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를 49층 중국 호텔을 짓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기는 또 레고랜드 호텔 리조트를 짓겠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위원들이 거기 보고서에 보면 마하고 우엉이라는 농사를 지으면서 유적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다 대고 호텔을 짓고 놀이시설을 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일이 그냥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2013년 10월 29일 날 이제 계약에도 보면 MOU에서 MOA로, MOA에서 본계약 CU로, CU에서 UA에서 MDA로 넘어가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바뀌어요. 3년마다. 근데 레고랜드의 이 담당자들은 지금 1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한두 명 들고 날고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을 질 수밖에 없고 목줄 지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는데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레고랜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지금 환호가 나오면서 그 집터가 이게 환호예요. 요게 환호 자리거든요. 집터 나오고 그래서 요만큼을 내려왔어요. 여기서 다시 여기였다가 요 부분을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주면서 됐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이제 이쪽에 산이 있고 텐트가 지금 여기 있어요. 중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인데 그 제가 천재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갖고 주산과 안산이에요. 그거 뭐죠? 풍수지리적으로. 근데 텐트는 들어갔는데 얘는 여기서 비껴나 버리고 여기 있었으면 걸렸다는 거야. 이 라인에 걸리는 거예요. 이 라인에 걸리면 얘도 빼박이었다. 근데 풍수지리적으로 얘가 지금 내려앉으면서 얘는 여기서 못 버틴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10월 14일 날 천재를 지낼 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도 또 제가 올 초에 봤던 그림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만 유적지구였어요. 어디 하나만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 요거 14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하고 이 초록색으로 된데 요게 세 개가 유적 보존지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작년에 한기호 의원실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분님 말을 제가 곰곰이 되새겼어요. 왜 문화재청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안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은 요만큼이라도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갖고 뒤에 지도 보면 여기에 또 연결 다리를 만들어놔요. 뭐 아무튼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거는 2013년 자료고 이건 2016년도 레고랜드 코리아에 들어와 있던 건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건 작년에 찾았던 자료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빠르게 갈게요. 10분. 그래갖고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입을 왜 했냐면 중도 저 땅을 왜 아까 다 하고 레고랜드 빼놓고는 최문순 도지사의 작전은 뭐였냐면 앞쪽으로 잠깐 넘겨주실래요? 최문순 도지사가 계획은 뭐였냐면 여기만 내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수익을 남기겠다였어요. 근데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2,050억을 도가 대출 받아 지급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땅을 팔면 되겠다였다라는 거예요. 처음 최초 계획은. 근데 그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다음. 그러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행정 안전부를 손을 잡는 거예요. 바짓가랭이 잡고 그 아까 요쪽 위에 주차장 위에 부지에다가 컨벤션 센터를 짓게 해달라가 강원도의 뭐라 그러죠? 뭐 구걸 행위였다면 행위였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뭐냐면 사회간접자본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고요.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기관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담당하며 조사기관은 6개월이다. 긴급사안은 3개월이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거는 6개월 걸려가고 예비타당도 검사가 0.33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 2월에 11월에 나왔는데 3개월 만에 정확히 요거 보세요. 긴급사안 3개월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0.49인데 이걸 예비타당도 검사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도 검사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 규정을 가지고 컨벤션 센터를 예비 타당도 검사해가지고 면적 줄여가지고 분모 줄여가지면 분자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0.49 갖고 원래 타당도 검사는 1이 넘어야 돼요. 제가 상담심리 공부해봐서 하는데 그 상담심리에서 가르칠 때는 타당도 검사는 1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0.49 가지고 강제로 이걸 집행한 거라서 이 행정안전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도 춘천 호반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 그래갖고 중도에 가면 지도가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세워봤어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기 조사 안 했다 그랬잖아요. 조사 안 했는데 이건 중국 호텔 주고 여기는 리조트 호텔 주고 그리고 여기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는데 아니 레고랜드가 테마파크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5번에 복합 테마파크 사업이라고 해서 흐린데 이게 복합 테마파크 사업이 뭐지 계속 이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정부가 들어와 갖고 10조 원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화성에 4조 6천억, 춘천에 5조 4천억이 복합 테마파크 사업이었어요. 그럼 복합 테마파크 사업을 왜 하지? 라고 보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어요. 스마트 토이 사업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몇십억 했다가 몇백억 했다가 몇천억 했어요. 근데 지금 조예요. 조로 올라와요. 공사 단위 잘 숫자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럼 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고. 1,000억이 10개 모여야 조예요. 근데 1조 하냐면 요즘 몇 조 뭐 수백 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춘천에 5조 4천억이 뿌려졌으면 춘천이 흥청망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랬어요. 8시만 되면 조용해요. 춘천 시내가. 그랬더니 그게 위에서 동그라미가 없어졌지 밑에까지 내려왔겠냐. 그래서 명언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거는 지금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여기가 복합 테마파크 이게 상가부지예요.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된 데가. 근데 여기에 4월 달에 삭제 수정안을 올려요. 아까 분모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부산하고 서울이 졌잖아요. 도지사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을 바르게 쓰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삭제 수정안을 올리고 아까 말한 그 분모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타당도의 지수를 높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통과가 됐어요. 5월달에 죽어라 시위했는데 거기 가서. 그리고 이게 5만 제곱미터 이게 합하면은. 그 이렇게 된 상태로 컨벤션 센터 취득 부지. 근데 이거는 다음 빠르게 할게요. 근데 이제 강원도와 그거는 거기까지 두고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다시 논문으로 다 쓸 거예요.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 및 레고랜드 코리아인데 최초에 2008년도에 LTP가 생겼어요. 런투플레이. 그러면서 이 덴마크 이하윤인가 그래요. 이 사람 부인, 이 사람 동생 해가지고 LL 개발이 생겼어요. 그래 1대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이모씨고 2대 오모씨고 3대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지금 중도개발공사의 전신인 LLK가 생겼어요. 그때는 6개 주주가 있었어요. 특수목적법인 SPC, 강원도, 멀린, LTP,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NTP야. 이렇게 6개가 들어왔다가 이건 최근에 띈 등기부 등본인데 여기는 보세요. 현재 그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는 송상익인데 비상상무이사에 레고랜드 코리아의 김영필 대표하고 저기 레고랜드 지원가의 안권용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이라고 있어요. 강원도를 대표해서는 그 사람을,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김영필 대표만, 레고랜드 코리아의 대표만 여기에 등기부에 등재돼 있다는 거. 이거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건 법원에 제출된 변호사가 쓴 자료, 증거 자료라는 의미로 제가 일부러 이 기록을 가져. 요거 소갑 제 몇 호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이들이 제출한 아까 그 지도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됐어요. 5월 달에만 해도 여기가 컨벤션 센터 부지고 여기는 여전히 또 상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 유적공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여기 요 사이에 통로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만큼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연두색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하고 여기는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작년 12월에 어떤 연유로 시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의원이 한다는 시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막 또 난리가 났어요. 뭐 간첩이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도 야도 없다예요. 중도를 지켜내는 사람하고 한편으로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월에 삭제 수정안 하고 나서 5월에 컨벤션 사이다 부지 매입비가 499억이에요. 주차장 공사비 30억. 그래가지고 여야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됐어요. 이 구조가 46명인데 도의회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35명이고 야가 11명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다음. 그런데 3번 이제 법제정과 법원소송 이게 되게 어마무시한 법이라는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목소리 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그래가지고 작년 20년 6월 9일 날 제정이 됐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이 돼요.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법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 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 역사문화권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 고구려 역사문화권, 백제 역사문화권, 신라 역사문화권, 다음 가야 역사문화권, 마한 역사문화권, 탐라 역사문화권 6대 역사문화권만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뭐 안 느껴지세요? 식민사관이 말한 거기까지만이라는 거. 이 상한선이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가야, 탐라. 그러면 상고사는 없다라는 거. 상고사가 잘려 나가는 관점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거대한 음모예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9년, 20년 춘천 역사박물관이 결국은 얘가 강원문화재연구소 작년에 발족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3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논문이 6편이 실리면 2편이 청동기문화고 4편이 후삼국문화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럼 고조선 단군 시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끼워 넣기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보면서 얘네가 무슨 의도지? 이게 품은 의도가 뭐지? 했는데 결국 6대 역사 문화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요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21년 3월 24일 민영배 의원 등이
12명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다 제출했어요. 제출했다가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철회 요구서가 어디 있어서 제가 꺼냈어요. 4월 22일 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올렸어요. 반민족 더불어 12정 명단 해가지고 민희영배, 김민철 이렇게 12명이 있고 입법 예고는 4월 4일까지. 다행히 이거는 뭐 여러 민족 단체들이 반대해갖고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게 만든 사례예요. 근데 아까 6대 역사 문화권하고 이 교육기본법 보시면 안 느껴지세요?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얘네들이 헌법 전문에서도 홍익인간 사상을 빼겠구나였어요. 이게 그대로 갔으면 헌법까지 빼버리면 우리는 당군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그냥 우리 입으로 몇 번 구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증거에서. 그런데 다행히 교육기본법 이게 철회가 되었. 근데 한 번 철회됐다고 영원히 철회될까요?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고조선을 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고조선을 지킬 수 있는 문서에서만 있었던 것이 실제 유물유적으로 나온 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가 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법제정과 법원 소송 작년에 이제 요건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 작년에 제가 시민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민운동 단체라고 제대로 인정한 거는 법원 소송도 했고 학술 발표에도 한 단체를 제대로 된 역사운동 시민단체다라고 규정지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우린 뭐야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 춘천 중도 어쩌고 운동본부가 1차에 2015년 1월 6일 날 기각당했어요. 근데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여기서 인지대를 안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돈 받았다 말았다. 그리고 여기 중도유적 선사유적지본부 여기도 기각당하고 이거는 제가 취하시켰어요 이때. 그리고 춘천시민네트워크 중도유적지본부 여기는 형사고발돼 있고 춘천시민네트워크는 혐의 없음으로 요거는 판결이 어떻게 나면 이 두 건은 아직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계약 해제 효력 정지 처분 공사 방해 금지예요. 여기 채권자가 STX는 둘 다 채권자예요. 시민단체하고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개발공사는 자기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예요. 시민단체는 다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심에서는 STX가 계약 해지됐어요. 왜냐하면 STX가 중도개발공사랑 계약을 하고 주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금을 체불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다른 데다 유용하면서 노조가 여기다가 중도개발공사에다 뭘 집어넣는 바람에 중도개발공사는 계약 해지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선 졌어요. 근데 2심에서는 여기 6월 17일까지 이렇게 하고 신문 종결시켜 놓고 판결을 안 해요. 그리고 STX는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심에는 기각됐어요. 근데 2심에서는 7월 20일 날 기일 변경해 놓고 2심을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저는 볼 때 이 두 단체가 형사소송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중도개발공사 이 STX가 얘네 비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유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방해 금지 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 지킴본부 유적감시단 중도유적 보존 시민연대에다 해가지고 일부 인용 판결이 11월 15일 날 났어요. 그래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1회에 30만 원씩 벌금을 내겠다. 벌금으로 이제 강제 철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도유적감시단은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자기는 여기서 안 했다라고 우겨요. 근데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밖에다가는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가 중도유적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다음. 그래가지고 아까 4월 달에 이거 붙여놔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이종환님이라고 수호대장이 계신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나갔더니 제가 간 시간에 벌써 이렇게 다 막았어요. 여기 어디서부터 제가 나가갖고 나중에 그
한 번은 여기에 흙에 묻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니네 나 흙 묻어라 그러고 가부좌 틀고 앉았어요. 앉아버린 바람에 요만큼만 지켰어요. 이게 동문이에요. 얘가 저기 봉이산을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동쪽 지켰으면 다 지켰다예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동문 지켰으면 다 지켰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람한테 손을 못 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막 차 속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해볼만 하다 그러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쪽을 나중에 못 맞게 하는 방법은 나왔어요. 다음. 근데 말했잖아요. 아까 5월 달에 이렇게 해갖고 도의회 통과했어요. 근데 제가 4월 말에 시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만들면서 작년부터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지 했는데 한 번도 안 띄워봤던 거예요. 그러다 띄워보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고 그거를 KBS 기자한테 줬었어요. 4월 말에. 근데 여기서 KBS가 춘천 KBS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결국 요만큼 땅밖에 없고 매각 대상 토지는 41만 제곱. 얘네도 손해가 많죠. 이게 다 내줬잖아. 이게 주차장 부지 내주고 여기 내주고 여기 내주고. 요거는 매매한다 그래도 지금 이거는 팔겠죠. 499억에. 그러면 이것도 뒤에 보여드리는데 그러고는 이것도 또 주차장 부지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 주차장 부지를 원래는 작년까지는 자기네가 2층 복층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복층으로 해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나중에 문화재청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1층으로 하고 여기 다시 해라. 그래서 이만큼의 땅이 다시 주차장 부지로 들어와. 다음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7월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자기네 여기 성공 개장을 위해서 최문순 지사하고 7월 20일인가 이게 학술대회를 하면서는 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료는 누가 제출했냐면 아까 그 중도개발공사하고 시민단체 소송에서 중도개발공사가 그때 처음에 재판할 때 가니까 피보정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판사가 그걸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네가 낸 게 요거였어요. 근데 이때 여기가 얼마나 저기 험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중도 텐트 모습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텐트가 여기 있어 요 자리에.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예, 다음.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알림판을 붙이고 재판에 져가지고 뭐 하루에 30만 원 벌금. 근데 여기 지금 없는데 작년 3월 16일 날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다가 강원도개발공사에 팔았다가 올해 4월 28일 날 중도개발공사가 다시 사요. 근데 아까 그 민족단체 소송할 때 자기네가 접수한 날짜가 4월 2일이에요. 4월 2일이면 피보정 권리 대상 주체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앞으로 싸워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재판부가 이 중도개발공사 손을 들었어요. 근데 2심에 들어가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희망인 거고. 왜냐하면 2심 법원은 판사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예, 다음. 그러면서 제가 제도적 부패라고 했는데 빠르게 읽을게. 제도적 부패. 이 케이든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제도적 부패는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 규범이 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 공식적 행동 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부패와 대비되는 우발적 부패는 사건 자체의 연속성이 없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부패를 말한다. 그래서 행정학 사전에서 인용한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2년 동안 중도를 뒤지면서 제도적 부패권 속에 들어간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수원은 의암호 수위가 71.5m라고 했는데 매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72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은 의암호 만수위가 72m만 아니었다면 유적은 원형 보존 조치를 내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실제로는 71.5m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게 통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원형 보존 점수가 76점이면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도는 91.77이었는데도 보존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타워가 레고랜드 전망타워 있거든요. 59.8m를 올리겠다 그러고 허니셀 공법으로 여기서는
시에서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춘천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파일 시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려면 밑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밑으로 박아야 되니까 파일 시공이 맞는 건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마와 우엉만 지어도 저기 농사 지어도 유적이 망가진다. 아무리 복도를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공을 불허했어요. 작년 7월 15일 날 저희가 고궁박물관 가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불허되면서 도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럼 이거는 맞냐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걸로 하라 그랬는데 이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 근데 지금 현재 중도 그 레고타운은 이걸로 지어졌다는 거. 이것도 진짜 엄청난 부패라는 거예요. 예, 다음.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발견한 거는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천대유 화천동 이거는 사유지였어요. 사유지를 도시개발공사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익을 남기고. 근데 중도는 강원도 땅이라는 게 이게 포커스라는. 근데 이거를 사유지화 시켜요. 중도개발공사. 이 공사도 여기 쓰면 안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특수목적 법인이고 개인 거죠. 뭐라 그러지? 공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6일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팔고 중도개발공사 이거를 여기 69만 원인가인데 대사기 하면서 평당 352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배임 횡령이에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 환매 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이라는 게 도의회 통과했는데 처음에 한국투자증권에 3.5%로 빌려서 이자 비싸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BNK의 투자증권 3.1%로 했다고 막 자랑했어. 근데 지금 2021년 11월 27일부터 5%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팔면 뭐 돈이 다 된다라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 상황이 있고 다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렇게 막 갖다 묻었어요. 막 폭 파묻혀서 꼼짝 못해. 근데 이게 여름에는 진짜 더워서 찜쪄 죽는지 알았어요. 4월 달에 이랬으니까. 근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도 따뜻한 거예요. 이렇게 다 메꿔지고 웅덩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다음. 그리고 이거는 오종규 본부장님이 찍어준 현재 중도인데 여기를 또 저희 지금은 이게 편안하게 돋아놨는데 여기를 4월 28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 우리 못 다니게 힘들게 다니게. 그랬다가 지금은 뭐 때문에 복도 보존한다고 아마 지금은 주차장 부지 만든다고 이 높이랑 거의 같게 하는 것 같아요. 높이를 흙을 도두어서. 근데 너무 얘네들도 나중에는 이게 강제 철거는 못 한다예요. 왜냐면 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철심을 안에다 박아버려 가지고 만약에 텐트만 있었으면 드러낸대요. 그 법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자진 철거만 되지 강제 철거는 안 된다라는 게 신의 한 수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직선해 갖고 이게 안산이고 뒤에 주산이 좌청룡 500호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성지가 될 거라는 거죠. 예, 다음.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나의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이문상 박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네. 토론은 우리 이문상 학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실천적인 어떤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책자 1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청의 문제의식 결핍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은 뭐냐라는 거. 자, 춘천 중도 유적 국내 발굴 조사를 살펴보면 중도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1977년 지표 조사를 통해 알려졌고 1980년대부터 1983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6차례 소규모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0년서부터 2021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하중도 제방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유물이 드러났고 2011년서부터 시작된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굴 조사를 통해서 중도 유적의 전체적 양상이 파악되었으며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7개 조사기관이 분담하여 실시하였고 구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착수 및 완료 시점은 각 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중도동 유적에 대한 시군 발굴조사에서 출퇴한 유물은 총 8,025점으로 이 중 유구에서 출퇴한 유물이 7,940점이며 나머지 유물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및 문화층 수습 유물이 67점, A구역 시골조사 출토 유물이 18점이다. 2011년서부터 2017년 시 발굴조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시행 이래는 전자에 진행되었다. 사업 진행도 시행사 부담에는 조건이 있어 시행사는 최소 비용으로 시급 발굴조사를 했다고 보인다. 이런 상당히 많은 유물이 나온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강원도청은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아직도 계속해서 양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방향성에 대한 제고입니다. 그동안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단체 이의제기 및 고소와 고발에 대해 강원일보는 레고랜드가 강원 관광사업 재도약의 기회라는 명분으로 문제의 본질을 매도하고 춘천지방법원은 시민운동단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권리 주체가 아니다와 범죄 행위가 없다라는 답변지를 만들어 놓을 것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또한 감사는 춘천적 중도 유적 보존운동 시민단체 감사 요청에 대상 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7일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보존 및 개발 저지 범금기 운동과 그 사단법인이죠. 국학원이 주최하여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년 3월 6일 춘천 고조선 유전 보존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유적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면서 의미가 있었지만 춘천지방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춘천시 주민자치위원회 및 30여 개 지역 자생단체의 개발 반대 저지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춘천시민 네트워크가 중도 선사유적 현황과 레고랜드 개발의 문제라는 주제로 2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살펴볼 때 시민운동이 차원에서 각 단체가 투쟁을 하려면 힘을 키우고 명맥이 유지되면 투쟁 조직과 법적 대응하는 전문가 조직이 있어야 하고 학술 연구 조직도 갖춰야 한다고 발제가 주장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춘천 중도 유적 보존 운동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 파급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좋은 답변을 이제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자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1시부터 진행된 제2회 춘천 중도 역사문화 보존 학술대회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드리고 싶은 말 많고 또 주제 발표자께서도 보완되는 내용 좀 설명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여기 제한되어 있고 여기는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먼저 그 토론자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발표 순서대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제1발표 천부경은 단군문화의 유산인가 이근철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 지순 질문은 선사유적지 풍수가 다른 유적지와 다른 게 무엇인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자료에서 뵀지만 그 선사유적지 터는 기본적으로 그 이 물이 그 대상 유적지를 이렇게 좀 감싸고 도는 환포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어떤 그런 그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뭔가 역사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암사유적지나 연천의 선사유적지가 모두 강변에 입지한 곳을 선택했는데 이 강이나 하천이 입지한다는 것이 풍속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뭐 그 특징이 있다 보느냐, 즉 그 선사유적지가 이제 그 강을 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다 보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과 물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게 기온 중에 이제 움직이는 거, 그 동기를 일으키는 게 이제 바람과 풍수라고 물이라 볼 때, 물은 특별히 그 사람이 그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그 물길이 그 대상 부지를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중도 선선 유적지 환경 보존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그 무슨 유적지로 다 보존하는, 아까 뭐 특별법 제정도 말씀하셨는데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발굴이든 보존이든 이것을 통해서 이 중도 유적에 대한 어떤 문화가 그 잘 우리 후손에게 알려지고 나아가서 보존되는, 그걸 통해서 세계사적으로 뭔가 역사 문명의 발원지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정리되면 우리 세계 4단 문명지 만날 말하는데 오히려 황하 문명보다 이게 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뭐 그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춘천 중도 법적으로든 아니면 사회 운동을 통해서든 그 보존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통일시대 춘천 중도 유적의 시사점 우리 박찬영 교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중도 유적을 파괴하고 레고랜드나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분들의 논리는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주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죠. 차이나타운을 또 건설하려고 하고 그 근처에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춘천 중도 유적을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동북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 민족 단체에서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뒤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전국의 중국은 공자학원이라고 있죠. 공자학원이 단순히 어떤 뭡니까 이런 학원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세력 이걸 넓히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주도 땅도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상당히 이 중국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차기 정부에서 춘천 중도 유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당연히 선사시대의 어떤 유적지를 어떤 보존해야 되고 고조선 테마파크를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고 또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또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세계사, 한국사 이런 역사를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는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한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도 이렇게 길게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발굴하고 홍산문화 요한 문명까지도 같이 발굴해서 비교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이 고조선 시대 이전에 또 문명이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환웅 시대, 환인 시대까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춘천 중도 이 자체가 동북공정 연장선상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결국 고시선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것이 춘천 중도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영돈 교수님 홍익인간 광명사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자가 광명사상이 홍산문화에 나타난 그에 대한 것을 유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진은 사진 찍은 거를 갖다가 사실 했는데 이게 내려오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빗살무늬라고 지금 이제 머리 빗을 쓰잖아요. 지금 현재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은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인류학자인 김양동 박사도 이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빗살무늬 톡이라는 게 햇빛 빛자를 써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햇빛 빗자 이게 전부 한 게 햇빛을 보고서 한 거지 머리 빗는 빗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보면은 빗살문이라는 것이 이거는 마음속에 깨달음으로서 나타나는 빗살을 본 거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건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머리 빛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흑룡화 유적에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화량 5지점에 보면은 원형 옥벽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원형 옥벽 나오는 게 그것도 광명의 그 빛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원형 옥벽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옥 다둑이라고 태양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팔각형처럼 이렇게 빛이 나듯이 이렇게 8팔각형식으로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화량 유적에서 있는데 오한기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잘 그걸 형상화 시켜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재단 보면은 우리가 천원 지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모 이게 거기서 인간이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화량의 유적 2지점에 2호청, 3호청이 그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천원 지방 부분이 다 이렇게 그런 강명사상을 갖다가 사실은 동그라미는 천이죠, 천.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도 사실은 또 살펴보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른 논문 할 때 이걸 저는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제가 기타 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익 인간의 핵심을 광명 사상으로 파악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홍살문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옥기들, 물론 그 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였죠.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과제 연구, 우리 김영수 대표님. 예. 지금 오늘 아까 발견했는데 토론문에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 과정과 방향 연구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토론자니까 그 논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작년도 발표 논문을 드렸더니 이 제목을 그 프로그램이 몇 번이 나갔는데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이번 주제 제 발표 주제는 과제 연구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내용들은 작년 그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 과정과 방향 연구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놓쳤고 토론자분도 놓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문화재청과 강원도청의 문제의식 결핍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청이든 부든 행정안전부든 법을 얘네들이 자꾸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법을 우리가 맞게 만들어야 되고 희망적인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에도 춘천은 중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뭐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게 작년에 제가 다 발표했던 건데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방향성에 대한 제고에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자 그룹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자본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뭐 어떤 것들이 지불되는 그래서 한 재단이 만들어져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술 연구든 법률 연구든 해서 지금도 저거 싸울 수 있는 아까 제가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 변호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들 근데 변호사들이 그냥 일 안 하거든. 돈 줘야 돼요. 300일 민사 같은 거는 그래도 300만 원 주면 되고 형사는 뭐 500이나 1000을 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사를 못하면 안 돼요. 민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인 거고 형사는 죄에 대한 유무거든요. 그래서 형사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게 한 건 한 건 해야 돼요. 묶어서 해버리면 또 지나가 버려요, 재판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금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분의 토론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총중석에서 2분 정도. 근데 질문하실 때도 요약해서 1분이라고 질문해 주시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민족운동 단체 가서 마지막 질문 받을 때 보면은 내가 발표해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과시용 질문이 있어요. 제발 그런 이제 질문을 그런 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런 거 그런 때 벗어야 돼요. 여기저기 가나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 과시용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1분 질문도 1분으로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렇다고 또 기죽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주 꼭 필요한 질문, 예.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오정규 본부장님하고 투쟁이 좀 중요하다. 지금 법률적으로 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지금 그 레고랜드 하면서 강원도하고 그 중도개발공사에는 전부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처벌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법률적으로 싸워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나날이 바뀌고 그다음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답변은 누가 예, 그 답변은 김영수 대표님 해주실까요? 예, 간단히 1분 내로요. 둘 다 맞습니다. 서명운동도 100만 서명운동을 끌어내면 되고 2007년도에 국학원이 동북권 공정 반대 서명운동 저희 100만 할 때 진짜 저는 대상포진까지 걸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지금부터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법률가들을 대동해서 싸우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오정규 본부장님. 중도유족 보존 범국민 연대회 본부장 오정규입니다. 이정일 기자님 질문하고 연동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방금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오늘 이제 패널들께서도 이제 이걸 너무나도 소중한 유적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왜 10년이니 50년이니 100년이니 이런 표현들이 제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좀 의아심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10년, 50년, 100년을 그렇게 가능하더라도 해야 되는지 그런 표현을 왜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죠. 예. 지금 학술 대회를 통해서 강단 사학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법률적으로 지금 아까 저 제시된 것들이 하나도 법으로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저기 지방법원부터 해가지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안 되면 행정법원 판결까지 받을 그 과정을 작년 20년 8월에 올린 게 형사법원에다 넣은 게 아직도 그냥 있잖아요. 묶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정확히 계산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오정규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30초. 50년, 100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하시는 것은 저 내년 정권에서 관철을 시켜야죠. 당연히 시키고 제가 말한 50년, 100년은 발굴 작업을 말한 거예요. 발굴 작업. 발굴 작업은 외국을 보더라도 50년, 100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 작업을 하고 연구 활동 그걸 말한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자기 정권에서 관철을 알겠습니다. 받아야죠. 예, 지금 마지막 질문, 예, 김우룡 선생님. 예, 저는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김구룡입니다. 박찬용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시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반가웠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 연구를 해보면은 역사 분야는 깡패가 이겨요. 중국의 중화주의 깡패, 일본의 황국사관 깡패. 그래서
중국 정치인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은 모두 역사 깡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에서만큼은 깡패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깡패를 우리는 길러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보관이 계신지 아니면 또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한 질문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시절에 제가 전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민족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저 보기에는 순하게 생겼습니다마는 저도 민족운동을 그 두루마리도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자리에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때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민족운동을 했어요. 저 역사 복원운동을 막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역사 깡패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힘이 있는 그 원내 단체로 좀 들어가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밖에서 계속 투쟁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일제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까지 여기 자리를 하셨는데요. 허철 부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심리학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주로 조직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사회 심리학하고 사회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의식 구조를 좀 선진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생관을 펴나가는데 역사관과 이제 그 나라의 민족의 주도적인 사상 이 두 가지가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에서 이제 처음부터 환단학계 여러 학자님들의 연구를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중도 문제가 또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저는 배운 입장에서 들은 것은 이제 고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그 유적인데. 다른 유적보다도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하면서 어떻게든지 보존하는데 그 우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 이것은 고대사를 지키는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순간이냐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기서 배운 입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철 부회장님. 우리 저기 세계 환단학회에서도 중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 교수님께 제 고가 가시니까 네, 부탁했는데 그분이 조금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양 교수님이 이제 홍사문 문화와 간도라든가 네. 북한 문제, 그 만주 문제 연구가 많습니다. 연변과학에서 몇십 년 강의도 하셨고 예.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홍서 문명과 이제 그 중도 문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환단학계 다음 학계에서 발표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군요. 뭐 아쉽지만은 또 질문도 많겠지만은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그 말씀은 예 한마디만 하세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예, 저 광장시인 신기선 인사 올립니다. 광주에서 40년 살았고 춘천에서 20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역사 민족 이야기를 할 때는 문화재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가 힘들고 졸립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특히 그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공감대 일으키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레고랜드와 춘천 중도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들의 뭐를 자극해야 되냐면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끌어내야 되거든요. 지금의 레고랜드를 짓는 사업하고 전에 제가 광주에서 도청을 옛날 구도청을 헐고 그 뭐 문화예술회관인 걸 짓는 걸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할 때 서구 문화예술은 이쪽 춘천으로 와야 될 사업이고 광주에서
그쪽 뭐 원형 보존이라든가 구도청 보존 인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5.18과 관련된 세계로 예, 알겠습니다. 수출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여기 춘천 같은 경우는 관광과 그 우리 민족 문화가 그게 어우러져야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많이 연구들 예, 해주시면 뭐 중두유적 이상입니다. 예, 중두유적을 관광으로 했으면 뭐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5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거 우리가 또 당면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좋은 방안들을 제시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솔직히 말해서 불법과 탈법과 범죄가 난무했던 춘천 중도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춘천 중도 너무나 많은 피해, 너무나 많은 문화재 파괴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역사가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이라도 정말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